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지역에도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수술이 미뤄지고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2차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26일과 27일 대구와 경북 지역 11곳에서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이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방의 출생아수 증대와 인구 유출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둔 경북 생애 주기별 10대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7개 기관이 경북형 새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병원들의 수술실 가동률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신규 환자, 외래 환자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빈자리는 간호사가 채우고 있는데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전공의가 하던 각종 검사,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보고 상처를 치료하는 일, 심지어 처방 전 발행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PA 전담 간호사들이 그 4년차의 아이디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의무기록 발행 서류나 이런 걸 작성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는 상태인 거죠. 전담 간호사들은 의사의 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전공의 부재로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환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평소의 절반 수준, 낮은 곳은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급한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종합병원 이런 데서 이제 위암 수술을 못해서 3차 저희 병원으로 보냈는데 저희도 이제 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이 안 되니 다시 2차 병원인 다른 병원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2차들끼리도 돌리고 있어요, 환자를. 환자가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시간이 갈수록 간호사는 불법 의료 행위에 뇌물리고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원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40일 남짓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1곳이 포함됐는데요.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8일에 발표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은 26일과 27일 경선 지역으로 분류한 대구 지역 5곳과 경북 6곳에서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을 치릅니다. 대구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성구 갑 선거구에는 주호영 현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양자 경선이 펼쳐집니다. 경주시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석기 의원과 이승환 수원대 특임교수가 맞대결합니다. 상주 문경 선거구 역시 재선인 이미자 의원에 맞서 3번의 시장직을 지낸 고윤환 전 문경시장과 국방외교정책 전문가인 박진호 후보가 경쟁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등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고 이번 2차 경선 결과는 28일에 발표됩니다. 3차 경선 지역에 포함된 대구 수성구 을 경선은 28일과 29일에 치러지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구 동구 을은 결과 발표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또 대구 동구갑 류성걸, 경북 안동 예천 김영동, 영주 영양봉화울진 박형수 등
현역 의원 지역구로 공천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의 결과는 오는 28일 공관위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대적 열세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선거구의 후보자를 단수 공천한 가운데 23일에는 총선 영입 인재인 김상우 안동대 교수를 안동 예천 선거구에 공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생애 주기별 10대 맞춤 공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경북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전남의 발전이 더디다며 설명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주된 공약은 지방 아기 기본소득으로 비수도권 출생아가 20살이 될 때까지 국비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과 전국 국공립대 대학 50%에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기 추진한다는 내용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플라잉 앰뷸런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영천 청도 선거구 김장주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여론을 무시한 배짱 공천은 용납될 수 없다며 지역 예비후보 단일화와 무소속 연대를 통해 지역의 흩어진 민심을 반드시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만희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 다른 예비후보들과 함께 중앙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산에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 23일 부패 세력 회귀는 안 된다면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견제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지현 전 행정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본선에서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7개 기관이 경북형 새 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경북형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온종일 완전돌봄의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업 운영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조기 퇴근, 24시 어린이집과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대응 상황 살펴보고요. 각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나서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시민단체가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방식을 두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뉴스 짚어봅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의료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네, 21일 오후까지 대구 의료원을 포함한 대구 7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인턴은 736명입니다. 전체 전공의와 인턴의 89.8% 수준인데요. 계명대 동산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비율이 95%로 가장 높은데 182명 중 173명이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각 대학병원의 수술 가동률은 60%대까지 떨어졌고 2차 병원 응급실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 향대 구미병원에선 전공의 1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구미 차병원은 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병원의 빈틈을 교수들이 맡아 채우곤 있지만 신규 환자 방문이나 전원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대구 경북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23일에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이 아닌데도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 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의료기관 운영 시간도 늘렸습니다.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의료계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대구 참여연대도 20일 성명을 통해 정당성 없는 진료 거부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셀프 의정비 인상에 지역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각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나섰습니다.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는 최대 200만 원까지, 기초의회는 150만 원까지 의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정비 외에 300만 원 안팎의 월정 수당도 받아서 대구시의회나 경북도의회의 경우 각 540여만 원, 53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의회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월 의정비 인상률은 약 12.1%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이 2.5%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와중에 의회가 큰 폭의 의정비 인상에 나서자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각 의회가 셀프로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 절차도 마무리됩니다. 네, 끝으로 시민사회가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절차를 두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대구 민간공항지키기 단체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이 대구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항시설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면서 2주간 대구시민 22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구시장은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는 2016년 국무조정실 발표 이후 대구공항 통합 이전 절차를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연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내년 2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와 영천시, 안동시 등 경북도 시군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영주시가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보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토지 등 재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소유자가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서동 국가산단 조성사업부지 인근에 보상사무실을 운영합니다. 보상계획 내용은 경북개발공사 보상사무실과 영주시청 기업지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북개발공사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 토지 및 지작물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